지난달 중국 국제 행사장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국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의식한 듯 말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95%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업계 몸담은 지 한 30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숫자 흔치 않은 사례 아닙니까? 예, 뭐 이렇게 1년 사이에 이익이 95%나 줄어든다는 거는 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요. 예, 다만 이제 반도체 산업은 좋을 때 나쁠 때 부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5%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상 돈을 거의 못 벌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작년 1분기 때 14조 원을 벌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한 7천억 원 정도 벌 걸로 추정이 되니까요. 1조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익이 줄어도 참 많이 줄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좀 감소를 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주된 반도체 수출 시장이 중국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이 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수출 실적 부진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보다 이제 수출이 문제다. 그러니까 수출이 보면은 13개월 연속 우리가 지금 네. 적자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진 그 기간이 13개월이 됐다라는 얘기고. 네. 그동안 그 수출 효자 품목들 다 어디 갔답니까? 네,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 뭐 전체 수출의 한 25%까지 차지할 정도로 예. 수출 효자 상품인데요. 뭐 반도체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지난 3월 달에도 반도체 수출이 34%나 줄어들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40% 정도가 예. 중국으로 팔려 나가는데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3월 달에 5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지만 특히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예. 한국의 수출에 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잘 하면서 그나마 이제 우리 경제에 좀 버팀목이 됐다라는 게 이제는 조금 한계에 봉착했다. 네. 뭐 이런 분석으로 들리는데 이게 일시적인 문제로 보세요? 아니면은 뭐 구조적인 문제로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까지 실적이 나빠진 건 약간 일시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봉쇄하다가 이제서야 가동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쌓아놓은 재고 같은 거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정상화될 경우는 이제 한국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가장 많은 무역 수지흑자를 벌고 있는데요. 지난 5개월 연속 지금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 핵심에 또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면 그래도 좀 네. 나아지지 않을까, 뭐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를 취한 어떤 일시적인 요인이 우리의 그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지만 네.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왜 칩스법, 네. 반도체 지원법 만들어서 지금 한마디로 뭐 중국 시장에서 이제 발빼라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비즈니스 하려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긴 이상 이거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나갈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미국이 반도체법을 발효를 했는데요. 뭐 핵심은 중국에서 반도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장비를 반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면 이제 신공정을 못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입장에선 너무도 치명적인 것이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중국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 들어가 있죠. 생산량이 상당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업체들은 가장 많이 만드는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도체법이 시행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은 뭐 업종의 본연의 뭐 수요가 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또 우리의 좀 이점들을 지켜낼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장비 반입을 금지한 그 조치가 일단 올해 10월까지는 좀 유예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인데 네. 새로운 장비가 못 들어가면 결국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공장의 감가상각은 빨라지고 네. 부가가치 생산 못하고 네. 기존에 있던 공장들 다 구형돼서 결국 짐덩어리 될 텐데 네. 그럼 이 공장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공정에 투자를 해서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업종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월 달에 미국의 반도체법이 발효가 되면서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그 고사양 공정에 장비를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들은 날벼락이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얻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 10월 이후에 고사양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과연 미국이 허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대로 못 들어가게 할 거냐 예. 이것은 저는 뭐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활적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자기네 나라로 오라고 하고 네. 중국도 이제 계속해서 뭐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면서 네.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어떻게 보세요? 참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반도체 밸류 체인이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완충 장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기업도 좀 중요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좀 국가 간의 교섭에서 네.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될 것으로 근데 봅니다. 이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는 겉으로는 이제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다가도 네. 뒤로는 자기들 실리는 다 챙기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배터리 업체 CATL이 네. 포드랑 손잡는 것만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네.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건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미중 간의 문제, 이 사이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야 될 약간은 좀 정치적인 문제로 반도체 업황도 좀 이제 그런 요인에 더 많이 앞으로는 좀 좌우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용 회장이 좀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친구는 많을수록 네.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저기서 친구는 누구고 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 친구는 중국과 미국 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많이 팔고 네.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원천 기술은 또 미국에 우리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절충점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대중무역은 그대로 가져가되 네. 좀 무역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은데 예. 우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어디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당장은 이런 식으로 뭐 1년 동안에 반도체 생산 못하게 하고 네. 그건 너무도 이제 치명상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 시설을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예. 이런 쪽으로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시장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네, 인도네시아는 또 인구도 많아서 이게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좀 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라 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든가 아니면 중국 수출이 괜찮던가 두 개가 약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지금 네. 상황은 이 두 개가 안 좋은 게 동시에 왔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정부도 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K-칩스법, 네.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여기 핵심 내용은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제 공장 한국에 지어라. 그 대신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수백조 투자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장기 계획이고요.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또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예. 또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네.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예. 좀 저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절 투자하면 이런 세액 공제율을 뭐 2배 가까이 확대를 해준다는 이 내용이 결국 이제 그 용인 산업단지 300조 투자에 불을 붙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투자자들 관심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결국 오늘 마지막 질문도 이걸로 귀결이 되는군요. 예, 반도체 업황 자체로만 보면 더 나빠지기보단 좋아질 여지가 큰 그런 국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반도체 업황 말고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정치, 경제, 이 외교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굉장히 복잡한 섹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외교적인 영향을 좀 어떻게 발휘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